학생이 브랜드가 되는 대학. 신입생 전원 장학 혜택. 취업으로 가는 빠른 길.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목포과학대학교가 함께하겠습니다. 백세 시대의 교육 공무원을 위한 은퇴 준비와 생애 설계 강의 4차 시입니다. 지난 3차 시에서는 여러분의 정신건강 관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4차 시에서는 자기계발의 중요성과 목표 설정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기계발 첫 번째 시간에는 3가지 주요 내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목표 설정의 중요성. 두 번째, 목표 설정의 방법. 마지막으로 은퇴 후 삶의 목표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계발은 말 그대로 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며 삶의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기계발이 은퇴 준비에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은퇴를 앞두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계발을 통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려면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기계발은 은퇴 후에도 경쟁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경로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심리적 안정과 자존감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는 경험은 자신감을 키워주며 이는 긍정적인 정신적 효과로 이어집니다. 평생학습을 통해 지적 성장을 이루는 것은 자기계발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자신을 발전시키는 능력은 그 자체로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회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계발은 사회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주며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제2의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 이후에도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의미 있는 활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속적인 자기계발은 직업적 능력을 높여 더 나은 직업 기회를 열어주고 경제적으로 더 안정된 삶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자기계발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도전과 활동은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삶의 질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수단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자기계발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열쇠입니다. 은퇴 후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려면 지금부터 꾸준히 자기계발에 힘써야 합니다. 자기계발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삶의 질과 자기계발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기계발은 단순히 직업적인 능력 향상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안정, 건강관리, 사회적 관계 등 삶의 전반적인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기계발은 재무관리 능력 향상을 통해 경제적인 안정감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재정적인 계획을 세우고 효율적인 투자 지식을 습득하며 연금 계획을 세우는 능력을 키우면 미래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는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건강한 삶은 고유의 가치가 있으며 자기계발을 통해 운동 습관을 형성하고 영양 지식을 습득하며 스트레스 관리 기술을 배우는 것은 장기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기계발을 통해 자신을 더 잘 돌보게 되며 노후에도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는 우리의 삶에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기계발은 네트워킹 스킬을 개발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취미 그룹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건강한 사회적 관계는 삶의 질을 크게 높여줍니다.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이 83.5세로 늘어나면서 은퇴 후에도 약 30년 이상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는 장기적인 노후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기 개발을 통해 체력과 정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개발은 이 긴 시간 동안 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개발은 자아 실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더 나은 자신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삶의 의미와 만족도를 높여주며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사회 참여가 증진되면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기 개발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자존감과 자신감이 향상되며 이는 모든 분야에서의 성취로 이어집니다. 또한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자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은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론적으로 자기 개발은 단순한 목표 달성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경제적 안정과 건강, 사회적 관계, 그리고 자아 실현을 위해서는 자기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통해 우리는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은퇴 준비를 위한 자기 개발은 재무 관리, 건강 관리, 취미 활동, 인간 관계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 영역은 은퇴 후 풍요롭고 안정적인 삶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 영역에서의 균형 잡힌 발전은 경제적 안정, 신체적 건강, 정서적 만족, 그리고 사회적 연결을 모두 실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재무 관리의 첫 번째 단계는 재무 지식 습득입니다. 이를 통해 투자 전략을 학습하고 연금 계획을 수립하며 예산 관리 기술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세금 최적화 방법과 부채 관리 전략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위한 기초를 다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자립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 이러한 전략들은 필수적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은 은퇴 후에도 활기찬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정기검진을 통해 건강을 체크하고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으로 체력과 정신적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금연과 절주도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은퇴 후 여가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 습득이나 문화 예술 활동을 시작해보세요. 여행 계획을 세우고 독서 습관을 형성하며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도 의미 있는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생 학습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 강화와 친구 관계 유지는 은퇴 후의 정서적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사회활동 참여나 멘토링 활동을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소통을 통해 더 넓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동호회 가입으로 새로운 사람들과의 연결을 만들어 가세요. 이렇게 다양한 자기개발 활동을 통해 은퇴 후에는 경제적 안정과 건강, 즐거운 여가, 그리고 깊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각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여러분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은퇴 생활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기개발 목표 설정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자기개발의 시작이며 그 목표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목표 설정은 단순히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정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목표가 없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게 되지만 명확한 목표는 우리의 행동을 일관되게 이끌어 줍니다. 둘째, 목표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셋째, 목표를 이루면 성취감이 증대됩니다.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기쁨과 만족은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목표 설정은 시간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목표가 있으면 시간을 어떻게 쓸지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기 목표는 보통 1년 이내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특정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중기 목표는 1에서 5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달성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
경력 전환이나 새로운 직장에 정착하는 것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목표는 5년 이상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거나 창업을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목표를 단계적으로 나누면 더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한 뒤에는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큰 목표를 작은 단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시간, 돈, 지식 등을 준비하고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지지 그룹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함께 목표를 이루려는 사람들과의 지지 네트워크는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물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미리 예상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해두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목표 달성은 한 번의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기적인 평가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월간, 분기별 점검을 통해 목표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그에 따라 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목표 조정의 유연성입니다. 목표를 향한 진행 과정에서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목표를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목표 달성의 과정에서 성과를 축하하고 자신을 격려하는 것이 동기를 지속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목표를 향한 여정에서 개선점을 파악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자기계발에서 목표 설정은 성공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며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은퇴는 단순한 직업 활동의 종료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때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은퇴 후에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은퇴 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자기계발 목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재무 목표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연금 가입, 주식 투자 학습, 부동산 이해 등을 통해 재정적 안정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 50만 원 저축, 재무 상담 받기, 세금 전략 수립으로 노후 자금을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강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주 3회 운동과 체중 5kg 감량을 통해 체력을 관리하고 금연 성공, 정기검진, 명상 습관화, 식단 개선을 통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봉사월 1회, 동호회 가입, 외국어 학습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고 멘토링 활동, SNS 활용법, 가족 여행 계획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표들을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실천해 나간다면 은퇴 후에도 경제적 안정, 건강한 삶, 활발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최근 5060 장년층을 중심으로 은퇴 후에 안정적인 삶을 준비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등 자기계발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은퇴 후에는 단순히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나 필요로 하는 직업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기계발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설계하며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보세요.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만의 분야에서 활약하며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꾸준히 자기계발을 이어가세요. 직장인의 자기계발 현황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8명이 본업 외에도 자기계발을 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75.2%라는 높은 비율로
많은 직장인들이 자신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듯 직장인들이 본업 외에도 자기 개발을 한다는 것은 은퇴 준비에 있어 큰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 자기 개발을 통해 새로운 기술, 자격증을 얻거나 재정 관리 능력을 키우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재정적 준비만이 아니라 건강, 사회적 관계, 정신적 안정 등 여러 측면에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직장인들이 현재 자기 개발을 활발히 하는 이유는 은퇴 후에도 자기 자신을 더 잘 관리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준비라는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목표 설정 방법입니다. 목표 설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스마트 기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표를 설정할 때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이 중요합니다. 스마트 기법은 목표를 명확하고 실현 가능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스마트는 5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된 기법으로 각각의 알파벳은 아래와 같은 단어를 의미합니다.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막연한 목표는 실현이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달성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해지겠다는 목표보다는 매주 3번 운동을 해서 체중을 5kg 감량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더 효과적입니다. 목표는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기부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월 50만 원 저축은 측정 가능한 목표입니다. 목표는 실현 가능해야 합니다. 너무 과하거나 불가능한 목표는 오히려 동기부여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목표는 자신의 능력과 자원을 고려하여 도전적이지만 달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정해야 합니다. 목표는 자신의 가치나 우선순위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투자 시작이 자신에게 중요한 목표라면 주식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하고 이를 통해 재정적 독립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기한이 있어야 합니다. 명확한 마감 기한이 없으면 목표 달성에 대한 긴장감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이내로 체중 5kg 감량처럼 구체적인 기간을 설정하여 목표를 시간 내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SMART 기법을 활용하면 목표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며 측정 가능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성이 있고 시간 내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여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기법 예시입니다. 첫 번째 예시는 건강 유지와 증진입니다. 매일 30분씩 조깅을 하여 체력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5일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운동을 시작하기 전 운동화와 운동복을 준비하고 3개월 내 꾸준히 매주 5일 조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은퇴 후 활기찬 생활을 위해 중요한 목표입니다. 두 번째 예시는 새로운 기술 배우기입니다. 파이산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고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입니다. 매주 3회, 1시간씩 온라인 강의를 듣고 실습하며 6개월 내 파이산을 익히고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목표를 설정합니다. 은퇴 후 여가 시간을 의미 있게 활용하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예시는 새로운 취미입니다. 사진 촬영 기술을 배우고 최소 20장의 고품질 사진을 찍는 목표입니다. 월 2회, 다양한 촬영 기법을 실습하여 사진을 찍고 6개월 내 고품질 사진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은퇴 후 여유로운 취미 활동으로 사진을 배우고 싶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처럼 스마트 기법을 활용하면 목표를 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우프 기법입니다. 우프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전략으로 우리의 욕구, 장애물, 목표 달성 방법, 그리고 실행 계획을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기법은 특히 자기 동기부여에 유용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 가능합니다. 우프는 4가지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각 단계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요소를 다룹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소망이나 목표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은지, 무엇을 바라는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적어봅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개선하고 싶다는 목표보다는 매주 3번 운동을 해서 체중 5kg을 감량하고 싶다와 같이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목표를 달성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나 이점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달성했을 때 느낄 기쁨, 만족감, 성취감을 떠올려 봅니다. 예를 들어, 체중을 감량했을 때 건강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증가하며 더 자신감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동기부여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예상되는 장애물이나 어려움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려 할 때 종종 마주치는 내면의 장애물이나 외부의 장애물들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바쁜 일정을 이유로 운동을 놓칠 수 있다거나 식단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장애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2가지 핵심 질문으로 요약됩니다.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예를 들어, 운동을 할 시간이 없을 때는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할 것이다 또는 식단을 지키기 어려운 날에는 건강한 간식으로 대체할 것이다 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프 기법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제공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소망, 결과, 장애물, 그리고 계획을 명확히 하여 실천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우프 기법 예시입니다. 첫 번째 예시는 건강 관리입니다. 목표는 매일 아침 30분씩 운동을 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체력이 향상되고 더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어렵고 날씨가 좋지 않으면 운동을 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은 알람을 아침 6시에 설정하고 운동복을 미리 준비해두며 비가 올 경우 실내에서 스트레칭이나 요가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시는 사진 촬영 배우기입니다. 목표는 사진 촬영 기술을 배우고 나만의 사진 작품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고품질의 사진을 찍어 취미를 즐기며 작품을 전시하거나 온라인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메라 장비 사용이 어려울 수 있고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은 주말에 시간을 내어 온라인 강의를 듣고 기본 카메라 설정과 촬영 기술을 연습하며 매일 10분씩 사진 편집을 실습하는 것입니다. 우프 기법을 사용하면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대한 장애물을 예상하며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어 목표 달성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OKR 기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OKR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결과를 정의하는 방법으로 개인과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기법입니다. 이 기법은 구글, 인텔 등 많은 글로벌 기업에서 채택하여 큰 성과를 이끌어낸 방법이기도 합니다. OKR은 2가지 주요 구성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목표 어브젝티브는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분명하고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목표는 구체적이고 영감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목표는 달성 가능한 것과 도전적인 것을 동시에 포함하여 성과를 추구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내년까지 매출을 30% 증가시키겠다. 매주 3번 운동을 하여 체중을 5kg 감량하겠다. 이 목표는 단기적, 도전적, 영감을 줄 수 있는 목표여야 합니다. 핵심 결과 키 리절츠는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핵심 결과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목표 달성의 진척 상황을 추적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합니다. 목표가 추상적일 수 있지만 핵심 결과는 수치적이고 명확한 성과로 구체화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을 5kg 감량이라는 목표를 세웠다면 핵심 결과는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매주 3회 30분 이상 운동하기. 하루 1800칼로리 이하로 식단 조절하기. 한 달에 1kg씩 체중 감량하기.
핵심 결과는 목표를 향해 얼마나 진척했는지 확인하는 구체적인 성과 지표로 기능합니다. OKR 기법은 목표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측정 가능한 핵심 결과를 정의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OKR을 활용하면 목표를 더 잘 달성할 수 있고 진행 상황을 쉽게 추적하며 조직 내에서의 소통과 협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OKR 기법 예시입니다. 첫 번째 예시는 건강 유지와 증진입니다. 목표는 은퇴 후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성과 지표는 매주 3회,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하고 매월 건강 검진을 받으며 3개월 이내에 체중 5kg 감소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는 은퇴 후에도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이어가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두 번째 예시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그림 그리기와 같은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즐기는 것입니다. 주요 성과 지표는 매주 1회, 그림 그리기에 참여하고 6개월 이내에 취미 관련 전시회에 참여하며 3개월 내에 새로운 기술 또는 도구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취미를 통해 은퇴 후에도 풍요로운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시는 사회적 관계 확장입니다. 목표는 은퇴 후 사회적 관계를 넓히고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요 성과 지표는 매월 1회 지역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하고 6개월 이내에 새로운 친구 3명 만들기, 그리고 매월 1회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은퇴 후에도 활발한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OKR 기법은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성과를 설정해 주므로 더욱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흥미와 강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돌아보며 자신이 어떤 활동에서 성취감을 느꼈는지, 어떤 일에 즐거움을 느꼈는지를 떠올려 보세요. 또한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활동을 파악하고 어떤 활동이 나에게 맞을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가치와 일치하는 활동을 선택할 때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관심 있는 활동들을 목록으로 작성하여 자신이 집중하고 싶은 분야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은퇴 후에는 새로운 활동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참여해 보세요. 또 온라인 강좌와 워크숍을 활용하면 집에서 편하게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행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행을 통해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어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점을 얻는 것도 은퇴 후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고 경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기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관심 있는 분야의 무료 강좌를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로 활동을 체험하며 자신에게 맞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호회에 가입하여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더욱 즐길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은퇴 후 활동을 선택할 때는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고려하여 과도한 활동이나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 활동과 개인적인 시간을 적절히 배분하여 외로움을 방지하고 자신만의 여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전적인 활동과 안정적인 활동을 조화롭게 배치하면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을 포함한 활동을 선택하여 균형 잡힌 삶을 설계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선택한 활동이 지속 가능한지 고려해야 합니다. 활동을 시작할 때 그 활동을 장기적으로 계속할 수 있을지 평가해 보세요. 필요 자원인 시간과 비용도 고려하여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활동을 통해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지 발전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지지와 협조가 필요한지 확인하여 지속 가능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은퇴 후 삶의 목표 설정은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서 자기 성장과 만족감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활동과 관심사를 잘 선택하고 지속 가능성과 균형을 고려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세요. 목표 설정은 단기적 목표구와 장기적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였다면 목표를 구체화하여야 합니다. 단기적 목표는 우리가 짧은 기간 내에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목표로 그 성과는 수일에서 수개월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목표들은 작은 성공의 축적을 통해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일 목표는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목표들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책 한 챕터 읽기, 운동 30분 하기, 혹은 이메일 5통 보내기와 같이 짧은 시간 안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이러한 목표들은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자신감을 키우고 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를 다질 수 있습니다. 주간 목표는 일주일 안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로 일일 목표를 기반으로 더 큰 성과를 이루는 데 중점을 둡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 안에 온라인 강좌 3개 완료하기 혹은 주 3회 운동을 완료하는 것처럼 조금 더 큰 범위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간 목표는 일일 목표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월간 목표는 한 달 안에 이루어야 하는 성과로 좀 더 큰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 안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를 끝내거나 저축 목표 50만 원 달성하기와 같은 목표입니다. 월간 목표는 주간 목표와 일일 목표들이 모두 반영된 결과로 이 목표를 통해 장기적인 목표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 목표는 모두 작은 성공의 축적으로 이어집니다. 일일, 주간, 월간 목표를 차례로 달성하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고 이는 결국 장기적 목표 달성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가며 작은 목표들을 이루다 보면 점차 큰 목표도 자연스럽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 목표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입니다. 일일 목표, 주간 목표, 월간 목표를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실행함으로써 작은 성공을 이끌어내고 점점 더 큰 목표를 달성하는 자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적 목표는 수년 이상의 긴 시간에 걸쳐 달성하고자 하는 큰 목표로 개인의 인생이나 경력에서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목표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구체화하고 실행 계획을 세우는 것은 성공적인 미래를 만드는 데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장기적 목표를 세운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행 계획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와 일정, 그리고 필요한 자원을 정의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5년 후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기라는 목표를 설정했다면 이를 위해 필요한 스킬과 자격증, 네트워킹 등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작은 목표들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계획함으로써 큰 목표도 실현 가능하게 됩니다. 5년 후의 모습은 자신의 목표 달성에 있어 중요한 중간 지점입니다. 5년이라는 시간은 충분히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5년 후에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부터 그에 맞는 준비와 경험을 쌓아나가야 합니다. 5년 후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년 후의 모습은 더욱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시점입니다. 10년 후에는 자신이 어떤 인생의 목표를 달성했는지 또는 경력상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세요. 예를 들어 10년 후에는 자신만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고위직에 올라 있을 것이라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중장기적인 준비가 끝난 상태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경험을 쌓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장기적 목표는 개인의 인생이나 경력에서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5년 후와 10년 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작은 목표를 꾸준히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는 결국 큰 목표로 이어질 것입니다. 목표를 설정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입니다. 여러 가지 목표가 있을 때 어떤 목표를 먼저 실행할지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목표를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각 목표의 중요도입니다. 목표를 중요도에 따라 구분하고 우선순위를 매기기 위해 매트릭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매트릭스는 목표를 중요도와 긴급성에 따라 4개의 분류로 나누는 방법으로 긴급하고 중요한 목표는 가장 먼저 처리하고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목표는 중기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목표 설정 시에는 반드시 자신의 가치관을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가족의 행복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은 경력 발전을 중요시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가치관에 맞춰 목표를 설정하면 더 의미 있고 동기부여가 되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를 설정할 때는 자신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목표를 우선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원에는 시간, 돈, 에너지 등이 포함됩니다. 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이 충분한지 아니면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자원의 제약을 고려하여 목표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실현 가능한 목표부터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원을 잘 배분하는 것도 목표 달성의 핵심입니다. 목표 설정에서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목표에만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을 이루는 목표들을 설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 경력 개발, 건강관리, 사회적 활동 등 여러 목표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각 목표가 서로 조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목표는 설정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재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은 변화하고 개인의 우선순위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목표 달성 여부를 체크하고 필요한 경우 목표를 수정하거나 재설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목표 달성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이 장기적인 성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목표 설정에서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매기는 일입니다. 중요도와 매트릭스, 개인 가치관, 자원 고려, 균형 잡힌 접근, 그리고 정기적 재평가를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부터 실천해 나가며 점차적으로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는 미국의 전 대통령인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가 제시한 시간 관리 기법으로 일이 급한지, 중요한지에 따라 4가지 범주로 나누어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범주는 급하고 중요한 일, 즉 지금 바로 해결해야 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들은 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한이 임박한 프로젝트 제출, 갑작스러운 업무 요청 등이 해당합니다. 이 일들은 즉시 처리하여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급하고 중요한 일들은 지금 바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범주는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 즉 미래의 나를 위한 일입니다. 이 일들은 지금 당장은 긴급하지 않지만 장기적인 성공과 성과를 위해서는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 개발을 위한 공부, 건강관리, 장기적인 경력 개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일들은 미루지 않고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들을 미리 준비해두면 미래에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범주는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즉 관리 문제에 해당하는 일들입니다. 이 일들은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긴급한 일들이지만 중요성이 낮은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회의 참석이나 자잘한 행정 업무 처리 등이 해당합니다. 이런 일들은 우선순위를 낮추고 가능한 한 위임하거나 델러게이팅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범주는 급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 즉 낭비입니다. 이 일들은 시간이 낭비되고 목표 달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인터넷 서핑, 소셜미디어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일들은 가능한 한 피하거나 최소화하고 시간을 더 중요한 일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 범주에 속하는 일들은 효율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를 활용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급한지 중요한지에 따라 4개의 범주로 나누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급하고 중요한 일은 바로 처리하고,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은 미래를 위해 꾸준히 해 나가며,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은 위임하거나 최소화하며, 급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은 피하거나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면 더 효율적이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나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진행 상황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정에서 우리는 일정한 주기로 자신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목표를 조정하거나 개선점을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정기적 자기 평가입니다. 월간 진도 체크는 목표를 향해 얼마나 진전이 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때 성취일지 작성을 통해 매일 혹은 매주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지 기록하고 스마트 기준을 바탕으로 목표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달성 가능한지 점검해 보세요. 또한 목표를 진행하며 장단점 분석을 하고 개선점 도출을 통해 나아갈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동기 재확인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유연한 목표 조정입니다. 목표를 향한 여정은 예기치 못한 환경 변화로 인해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선순위 재설정이 필요합니다. 단기 목표 조정과 대안 전략 수립을 통해 변화를 반영하고 리소스를 재분배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시간표 재구성과 난이도 조절을 통해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 진행 상황을 평가할 때 성과 측정 도구를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목표 달성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주요 목표와 단계별 진도를 확인하고 진행률 그래프를 통해 시각적으로 성과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시간관리 앱이나 습관 추적기를 활용하면 더 구체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일일 투도 리스트와 주간 리뷰 시트를 작성해 매일, 매주 자신의 성과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간 성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한 달 동안의 성과를 정리하고 그에 따른 개선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피드백 수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멘토의 조언을 듣고 동료 평가를 반영하여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받고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객관적 시각 유지와 함께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개선 의지 강화를 통해 목표를 더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자기 평가, 유연한 목표 조정, 성과 측정 도구 활용, 그리고 피드백 수용을 통해 목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정에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더욱 효율적이고 성과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습관 형성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습관을 꾸준히 실천해야 하며 그 습관이 우리의 일상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목표 달성을 위한 습관 형성의 중요성과 과학적인 접근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일상의 안정성을 제공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 질서 있게 만듭니다. 일정한 루틴을 갖추면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습관은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규칙적인 운동이나 명상은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한 습관 형성은 자기 효능감 향상에 기여합니다. 작은 성공들이 축적되면서 자신에 대한 믿음이 커지고 더 큰 목표에 도전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습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과 일관성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습관은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며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관을 새로 형성하려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시작하려면 한 번에 큰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짧은 시간의 운동부터 시작하여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 더 쉽게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습관을 형성하는 데 환경 설계의 중요성도 있습니다. 목표에 맞는 환경을 만들면 원하는 행동을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복을 미리 준비해두거나 건강한 음식을 가까운 곳에 두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습관 형성이 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보상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습관 형성의 방법입니다.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작은 보상을 주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하고 싶어지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운동 후 좋아하는 음료를 마시거나 목표를 달성한 후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주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은 긍정적인 피드백 루프를 형성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부여를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습관 형성은 긍정적인 습관의 중요성과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반복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며 환경을 설계하고 보상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습관을 꾸준히 형성할 수 있습니다. 습관은 작은 변화에서 시작되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오늘부터 긍정적인 습관을 형성하여 목표를 하나씩 달성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4차시 자기계발 첫 번째 시간 목표 설정의 중요성과 그 방법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단순히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다양한 목표 설정 방법을 활용하면 목표 달성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게 됩니다. 은퇴 후에도 이러한 목표 설정 방법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5차시에서는 자기계발 두 번째, 자아실현과 지속적인 성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각해보기. 내가 은퇴 후에 배우고 싶은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은 무엇인가요? 한번 작성해보세요. 예시 답안입니다. 무한 가능성을 지닌 젊은 지성인의 꿈이 있는 캠퍼스. 꿈이 있는 대학. 잘 지도하는 대학. 잘 취업시키는 대학. 목포 과학대학교.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찾아 힘차게 도약합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준비된 전문가를 양성하는 여기는 목포 과학대학교입니다. 목포 과학대학교는 한국교육개발연구원과 함께합니다.